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뛰어난 말솜씨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정지영 작가님은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이라는 책을 통해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말기술을 소개합니다. 유재석 씨가 사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뽑으라면 당연 말솜씨인데요. 그에게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 특별한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그 중 하나가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유재석이 소유한 비장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빙하의 펭귄들이 모두 빼닮은 것처럼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넘쳐납니다. 그 중 하나를 골라서 말해주기만 해도 상대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석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실제 대화에서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유재석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동갑 회사원을 만났을 때를 볼게요. 회사원은 자신은 노안이 시작되어서 신문을 읽을 때 안경을 벗는데 유재석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유재석은 아직 아니었죠. 회사원: 신문을 아직도 페이퍼로 보세요? 유재석: 예. 회사원: 보이세요?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게 노안이에요. 여기서 유재석은 뭐라고 덧붙였을까요? 보기 1번. 아, 저는 아직 노안이 안 왔어요. 보기 2번. 아, 저도 곧 오겠죠. 여기서 보기 1은 당신은 벌써 노안인가요? 나는 아니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차이를 강조하는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불쑥 솟아오를 법한 말입니다. 반면 보기 2는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동갑인 나도 당신처럼 곧 노안이 오겠죠 라는 뜻이니 동질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재석은 보기 2, 아, 저도 곧 오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동질성을 암시하는 것이 유재석의 빼어난 대화 기술입니다. 대화 상대였던 회사원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유재석도 나처럼 노안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니 외롭지도 않고 안도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재석에게 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재석이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유재석은 상대방과 동질성을 찾았고 호감을 얻었습니다. 유재석은 한 여성 출연자에게도 같은 매뉴얼을 썼습니다. 조세호와 출연자의 대화였습니다. 조세호: 성함이 출연자: 윤나입니다. 조세호: 윤아 씨요? 출연자: 아니요, 윤나, 나. 순간 유재석이 돌발적으로 하하하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정지 신호입니다. 상황을 일거에 멈추는 빨간 신호등이 웃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웃음으로써 상황을 급정지시킨 사람에게는 의무가 생깁니다. 왜 웃었는지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재석은 왜 웃었을까요? 유재석은 조세호가 의기소침해진 것도 재미있었지만 출연자가 나 라고 말하며 강조한 것에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출연자의 말투를 듣고 그녀의 성격이 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재석은 이 판단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보기 1.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인 것 같네요. 보기 2. 성격이 약간 저도 그런데 급한 편인 것 같네요. 보기 1처럼 말했다면 상대방은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무례한 비난으로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자기가 뭔데 나를 평가하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기 2는 다릅니다. 저도 그런데를 삽입하면 위험 요소가 제거됩니다. 당신은 성격이 급하군요는 비난이지만 당신은 성격이 급하군요. 나도 그런데는 반가움의 표현입니다. 반갑다는 인사를 듣고 화를 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재석은 당연히 보기 2로 말했습니다. 출연자 자신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친근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 덕에 촬영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동질감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심리적 바탕입니다. 유재석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몸에 밴 매뉴얼을 따릅니다. 방송에서 게스트를 만나면 반갑게 웃고 떠듭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그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체득한 대화 매뉴얼에 따른 행동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규칙이 있는데 역시 공통점 찾기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자신의 공통점을 찾아 표현해주면 상대방이 친근감과 호감을 느낀다는 걸 그는 일찍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재석처럼 말하면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펭귄떼 속의 펭귄들처럼 많이 닮았습니다. 닮았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외로움을 씻어주고 공감의 근거도 되어주기 때문이죠. 공통점 확인이 인간관계의 접착제입니다. 우월감은 잠시 접어두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실력 있는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누구나 임팩트 강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말 몇 마디로 감동을 주고 웃음을 터뜨리며 설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소망을 이루어줄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시각화 기법입니다. 상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도록 묘사하는 게 시각화 기법입니다. 2020년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수상소감을 밝히던 유재석은 스피커를 선물해준 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개의 보기 중 어떤 문장이 마음에 와닿는지 생각해보세요. 보기 1. 비가 선물해준 스피커로 온 가족이 모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기 2. 비가 선물해준 스피커로 온 가족이 춤추고 정말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유재석은 보기 2라고 말했습니다. 춤추고 정말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비의 머릿속에서도 자신이 사준 스피커 앞에서 아이와 부모가 음악을 들으며 춤추는 장면이 보였을 것입니다. 유재석의 시각적인 묘사가 만족감을 두세 배로 키웠습니다.
시각적인 묘사는 큰 웃음도 만듭니다. 슈가맨에서는 유재석과 유희열이 티격태격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유희열이 멋있게 건반악기를 연주하자 유재석이 말합니다. 건반 칠 때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늘 건반을 이렇게 메고 다니세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건반을 메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슬펐다 대신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가 낫습니다. 아주 기뻐했다 말고 웃으며 폴짝폴짝 뛰었다 라는 표현이 더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사물이나 상황을 상대의 머릿속에 그려줘야 효과적인 말이 됩니다. 시각화만큼 간편하고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수사법이 리토테스입니다. 주로 완서법이라고 번역되는데 뭐뭐이다 대신에 뭐뭐 아닌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한다 대신에 싫지는 않다 라고 표현하거나 배고프다 말고 배부르지는 않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서법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실과 화자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한 발 떨어지는 것이죠. 가령 네가 싫다 라고 하면 바로 코앞에서 소리치는 느낌이지만 네가 좋지는 않다 라고 표현하면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감은 완곡한 느낌을 냅니다. 완서법은 강조의 방법도 됩니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만들면 정말 맛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들면 맛없을 수가 없다. 두 번째가 훨씬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듣는 사람이 맛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설득력도 높아집니다. TV 스타도 완서법을 즐겼습니다. 런닝맨에서 유재석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하. 본인이 굉장히 MC를 잘 본다고 생각하시죠? 유재석. 아, 잘 보려고 노력하죠. 하하.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유재석. 아니다 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서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익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없다 라고 말하면 말에 여유가 생기고 강조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감동했어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이래서 존경합니다. 이래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했어요는 좀 싱겁습니다. 무척 감동했어요는 좀 낫지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가 더 기분 좋은 말입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가 너를 사랑해보다 더 깊은 느낌입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해주면 듣는 사람의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완서법은 생존아부의 능력도 높여줍니다. 이러니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가 이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보다 더 인상적입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졌다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실망을 표현할 때도 똑같은 구조로 말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이죠. 왕과 노예가 똑같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배를 채운 부자와 길거리의 거린이 공통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입니다.
언제나 즐거워 보이고 늘 화사하게 웃는 친구도 칭찬에 배고픕니다. 자신만만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장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불안 때문에 언제나 영원히 칭찬을 바랍니다. 그러니 칭찬은 인간관계의 명약입니다. 칭찬 하나만 선물해도 누구든 기뻐하며 나에게 호감을 보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칭찬만으로도 상대는 기운을 얻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고 짧습니다. 임팩트 있는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감탄이어야 칭찬의 효과가 강해집니다. 머리에서 나와 입으로 앵무새처럼 내뱉는 칭찬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터져 나오는 찬사가 좋은 칭찬입니다. 유재석은 그런 칭찬의 달인입니다. 일로 만난 사이에서 일을 끝내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차린 밥상을 보고 유재석은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어휴, 이거 봐. 오늘 진수성찬 너무 잘 먹겠습니다. 해맑게 기뻐하는 표정과 감탄사가 어우러져 기분 좋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혹시 식사 대접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을지도 모를 의뢰인은 그의 말에 부담감이 사라지고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숨에 남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으니 유재석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는 가수 박진영에게 소름 돋게 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생생한 비유여서 호소력이 있습니다. 박진영 본인도 정말 닭살 돋듯이 짜릿했을 것입니다. 굉장하다거나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강한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유재석은 온 마음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탄하고 감동받아야 진정한 칭찬입니다. 놀라고 감동 어긴 표정을 지어야 상대방의 마음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한 그들은 당신을 또다시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진심을 또 한 번 받고 싶어서 말이죠. 감탄이야말로 마약 같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칭찬입니다. 자존감이 없는데 남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단한 자존감이 있어야 상대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난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오늘 수고했고, 잘했고, 괜찮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발표한 게 멋있었고,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하늘을 보면서 심호흡한 것도 훌륭했어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홀로 하는 자기 칭찬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자존감에 물을 흠뻑 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화자찬은 위험하지만 위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과 자부심을 동시에 드러내면 됩니다. 방송인 최하정은 뷰티 노하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센스 있게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작게나마 내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 어떤 MC보다도 오래 살았고 오랫동안 그런 뷰티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테니까요. 당당하고도 겸손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주장했으니 당당합니다. 동시에 겸손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었을 뿐이라고 했으니 말이죠. 아울러 작게나마 라는 표현을 써서 또 한 번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처럼 자부심과 겸손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자화자찬은 세련됩니다. 전혀 거북하지 않습니다. 취업 인터뷰 현장이라고 가정해보죠. 소비자 응대를 잘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나왔다면 다음 중 어느 쪽이 더 믿음을 줄까요? 첫 번째, 문제 없어요. 저는 뭐든 자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어서 허풍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가 낫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하면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못하면 남을 칭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을 자주 칭찬하는 사람이 남 칭찬도 잘합니다. 자존감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타인에 대한 사랑이 넘쳐 상대의 장점과 성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자기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여유 공간이 넓어질 것입니다. 질문은 노크입니다.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는 시도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묻는다고 마음이 열리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흔쾌히 토로하게 만드는 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TV 속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유재석입니다. 우리는 그가 수십 혹은 수백 번 질문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왜 지겹지 않을까요? 왜 불편하지 않을까요? 질문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법을 공부하면 우리의 질문 능력도 일취월장합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질문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뻤거나 마음 따뜻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항상 성공합니다. 유재석은 행복한 질문의 권위자입니다. 유퀴즈 온더블럭에 별명이 메뚜기인 초등 교사가 출연했습니다. 같은 별명을 가진 유재석이 물었습니다. 유재석, 메뚜기 별명을 가지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교사, 20년 되었습니다. 대단한 질문과 대답이 아닌데 출연자 촬영 스태프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머리에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수근거리며 선생님을 메뚜기라 부르고 선생님은 슬쩍 웃어주는 장면 말이죠. 20년 동안이나 이어온 그런 교실 풍경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질문이 모두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뒤이은 질문도 보기 좋았습니다. 유재석,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큰 보람은 혹시? 교사,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교사의 답변에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대답하는 사람이나 시청자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는 행복한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답하면 행복해지는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그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셨는데
가장 보람있거나 즐거웠던 기억은 뭔가요? 여행에서 재미있었던 일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 아주 평범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효과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에 불쾌감, 경쟁의식, 미움,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증발해버립니다. 행복한 한 줄기 질문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순식간에 씻어줍니다. 아울러 행복한 질문은 자발성을 유도합니다. 답변자 스스로 마음을 열고 행복했던 기억을 기꺼이 꺼내놓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을 모두 선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에서 경은 기울 경이므로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기울이고 몸을 기울여서, 다시 말해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게 경청입니다. 경청하면 친구와 가까워집니다. 마음을 열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팔 수 있고 동료 사이에서는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삶의 기술인 경청을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가르쳐주는 곳이 많지 않은데 등잔 밑을 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매일 보는 TV 속에서 경청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는 유재석입니다. 우리도 몰랐던 천재적인 경청가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 능력과 유머 감각도 뛰어나지만 최대 장기는 뭐니뭐니 해도 경청 능력입니다. 하지만 경청이 그렇게 단순한 행위는 아닙니다. 세부 기술이 많습니다. 경청의 기술에는 집중하기, 표정과 자세 관리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등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기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재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퀴즈 온도 블럭에서 배우 공유가 출연해 MC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재석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거지 뭐. 맞아요. 그러네. 자기도 안 해, 멋있는 거. 야, 센스가 있네. 아, 뭔지 알지. 너무 공감가. 아, 그래요? 진짜? 아이, 참 또. 알죠. 아이고, 나 참, 진짜. 일부만 옮겼는데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다채로운 반응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엄청난 정신노동을 합니다. 상대를 면밀히 살펴보다가 수십 개의 반응 패턴 중 하나를 골라서 던집니다. 그런 관찰과 분석과 선별의 과정을 몇 시간 동안 지속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는 주식 투자자, 취업 공부에 집중하는 청년, 논문 쓰기에 몰입한 학자처럼 유재석도 자신만의 정신노동을 고되게 수행하면서 그 결과로 사회적 성공을 일군 것입니다. 또한 유재석은 많은 종류의 웃음을 터뜨리면서 상대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더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대화 상대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인터뷰는 밤이 새도록 하고 싶어집니다.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웃지 않고 놀라지 않고 흥겨워하지 못합니다. 거칠고 딱딱하죠. 유재석은 웃고 놀라고 즐거워합니다. 경청 능력에서 유재석의 경쟁자가 있다면 미알 앤데가 쓴 소설 모모의 주인공입니다. 10살 정도 된 소녀 모모는 어느 날 연고도 없는 마을에 홀로 나타납니다. 모모는 작고 깡 말랐습니다. 머리는 뒤엉켜 있었고 신발도 없어서 발바닥이 새까맸습니다. 가족이 없는 모모는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누가 봐도 모모는 거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모를 멀리하지 않고 아이와 가까이 지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모의 집으로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모는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모모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고민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모모의 특별한 경청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모모는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아이였습니다. 모모가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면 사람들의 마음은 저절로 풀리고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얹혀 살았지만 머지않아 의존관계가 역전됩니다. 경청하는 10살 소녀에게 마을 사람 모두가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경청은 이렇게 많은 것을 줍니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크고 작은 이득을 줍니다. 경청을 하는 학생은 당연히 성적도 좋습니다. 수업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경청을 하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니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청은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직장에서도 많은 이득을 가져옵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부에서도 경청의 문화는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입니다. 창의성도 경청의 산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청이 개인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고 사회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경청을 어려워할까요? 왜 연인이나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힘들어할까요?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택적 지각이 문제입니다. 선택적 지각이란 정보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원치 않는 정보는 필터로 걸러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인간 지각의 숨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불리한 정보는 믿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우리 팀의 반칙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상대팀의 잘못만 선택적으로 과장해서 지각합니다. 인간은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지각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필터링해서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잠재의식으로 내려보냅니다. 선택적 듣기를 하는 것이죠. 신념, 편견, 두려움, 우월감 등이 바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 모든 정신 세팅을 완전히 삭제하기는 힘들어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편견이나 우월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선택적 듣기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청을 막는 두 번째 원인은 무거움입니다. 모모에게는 무거움이 없습니다. TV 속 유재석에게도 없습니다. 모모는 맑고 유재석은 즐겁습니다. 마음이 탁하거나 무거운 사람은 대화하면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둡고 슬퍼서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책에는 어떻게 하면 대화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존중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들을 유재석을 포함해 다양한 연예인들의 사례와 함께 잘 설명해 놓았어요. 대부분의 예시가 평소에 많이 접한 방송이어서 친근하고 더 와닿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배려가 있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기분이 180도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등 누구나와 기분 좋게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분, 쉽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화 스킬을 알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재미있게 읽으며 도움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